이제 시작하는 민간 AI의 이런 총 매출의 타겟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아직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성장을 시가총액에 반영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위험은 역시 뭐 소프트웨어 AI나 나스닥 전체적인 하락이 있을 경우에 회사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다른 회사보다 클 수 있다. 제가 5월 27일 채널을 개설하고 벌써 반년이 되었어요. 이 채널을 시작하면서 사실 기업 정보 알려드리고 뭐 미국 주식도 알려드리고 뭐 주도주 투자법도 소개해드리고 알려드리려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6개월 정도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 채널을 하면서요, 계속 열심히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같이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그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10월부터 또 뭐 주도주 뭐 미니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종목이 미국에 너무 좋은 종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이걸 다 소개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특히 좀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소개드리지 못한 종목들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발굴을 하는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좋은 종목 발굴하는 방법, 주도주 투자 방법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장에 대해서 항상 계속 오를 수만은 없잖아요. 항상 뭐 위기나 시장 조정 하락은 뭐 주기적으로 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걸 많이 겪어봤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측을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뭐 이런 하락장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국내 시장은 좀 안 좋은 상황,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은 시장인데 뭐 두 시장 다 어떻게 하락에 대응해야 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12월 18일 수요일 서울 합정역 인근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진행하려고 하고요. 참가비는 없습니다. 무료니까 편하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분 정도 자리를 마련하려고 해요. 50분 정도 신청하실 수 있고요. 편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되시는 분께는 따로 안내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로 신청 링크를 남겨드리려고 해요. 이쪽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일타 김기훈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팔란티어를 이제야 소개해드리네요. 소프트웨어 AI를 저희 핵심 주도 업종으로 선정하면서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소개해드렸는데, AI 소프트웨어 회사로 저희 LLM 발전의 가장 최대의 수혜, 그리고 국방 매출에서 민간 매출 확대로 성장이 가속화되고, 또 국방에서도 또 더 큰 기회가 남아있는 이 최고의 수혜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일단 고담이라는 정부 부문의 매출, 그다음 파운드리라는 일반 기업 대상 플랫폼, 그리고 아폴로라는 자체 클라우드, LLM 기반으로 AIP라는 AI 기반 맞춤형 솔루션, 이게 가장 큰 성장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미 팔란티어는 너무 많은 분들이 투자도 하고 계시고요. 많은 영상이 있고 기술적으로 정말 잘 분석한 영상이 많아요. 저도 많이 참고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처음 팔란티어 봤을 때 2020년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미 오래된 회사였습니다. 2011년에 빈라덴을 빅데이터로 잡은 걸로 유명해졌어요. 2011년 꽤 10몇 년 전이죠.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는 또 빈라덴 잡은 회사가 코로나를 잡는다 해가지고 유명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시대를 앞서가는 첨단 기술을 가진 회사죠. 원래 국방 기술이 원래 가장 첨단 기술을 달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명한 기술이었고, 지금의 그 고담이라는 이제 국방 쪽 부문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 이름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를 돌아가 보면 2020에서 21년에 사스 업체라고 많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까지 전부 많이 급등을 했었어요. 그때 이 회사도 뭐 7, 8불에서 40불, 35불 이렇게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당시 매출 성장률도 뭐 30%대 이렇게 높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결국은 다시 2년간 주가 많이 하락하게 돼요. 40불에서 다시 한번 10불 이렇게까지 주가 떨어집니다. 2022년, 23년에 걸쳐서요. 이때 왜 그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당시 국방회사라는 이미지가 강했어요. 국방 아무래도 총회 매출 타겟이 작지 않냐, 이런 다른 소프트웨어들에 비해서 마켓이 작지 않냐, 이런 우려도 다 있을 수 있었고요. 매출액도 2020년보다는 좀 감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고, 그때도 2021년에도요 밸류에이션이 엄청 높았어요. 그 엄청 높은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죠. 다 토해냈다가 다시 이제 상승하기 시작한 거예요. 올해예요. 올해 9월에야 돼서나 21년 고점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주가는 이런 형태로 먼저 올랐다가 크게 조정을 받고 다시 오르는 형태, 그리고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모습만 보면서 저점 대비를 얘기하면서 이 회사 너무 많이 올랐다 얘기가 많아요. 당연히 저점 대비로 그렇죠. 저점 대비로는 몇 배 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2021년 고점 대비를 또 생각해보면 그때 40불 같은 회사예요. 지금 79불 해도 한 2배 정도 올랐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뭐 접근할 수 없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부분은 좀 아니라 볼 수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하드웨어 AI 중심이었다가 저희가 계속 하반기에 소프트웨어 AI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AI에서 강자로 주목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주로 세 가지 포인트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도 팔란티어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정부 부분에 시작했지만 훨씬 더 총 매출 타겟이 큰 민간 부분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AI의 특히 LMM, 대량 언어 모델의 수혜가 가장 큰 회사다. 이런 두 번째 포인트고요. 이 세 번째 포인트는 거기다 다시 민간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국방이 다시 성장이 재가속될 이런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런 정책적 수혜, 이걸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 먼저 이 국방, 이제 정보부 이런 최신 기술이 필요한 곳에서 사람이 죽고 살고 전쟁이 이고 지는 이런 이 시급한 문제에서 이 회사가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먼저 앞서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민간으로 빠르게 적용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도 사실 국방부에서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 국방부에서 시작돼서 민간 기술 내려온 사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고요. 이 회사의 3분기 매출을 보시면 미국 부문 상업 매출이 1.8억 달러 정도 돼요. 그리고 정부 매출이 3.2억 달러 정도 돼요. 미국만 놓고 봤을 때 아직도 정부가 큽니다. 그렇지만 성장률을 보면 미국 상업 매출은 54% 성장, 미국 정부 매출은 40% 성장. 지금 민간의 성장률이 더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커머셜 고객 수를 보면은 지금 321명으로 YOY 77%. 고객 수의 성장은 상업 매출 성장 보다 더 빨라요. 이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해외에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이런 회사랑도 5년 계약 성장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팔란티어도 뉴스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해외 매출도 크게 늘어나기 시작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민간을 어떻게 늘리냐 이런 걸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 부트캠프라고 하고 있어요. 부트캠프라고 먼저 써보는 거예요. 체험을 하게 해줍니다. 자신 있는 거죠. 먼저 무료로 써봐라. 우리 써보고 되나 보자. 그러면은 회사 써보면은 이제 회사들이 이제 효율성을 체감합니다. 실제로 비용이 절감되고 결정이 빨라지고 하면 이들이 이제 진짜로 이 상업용 프로그램을 정말로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객들이 혁신적 향상을 경험하고 매출로 이어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AIP 콘이라는 자체의 AIP 솔루션에 실제 사례들을 이렇게 증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벌써 5개가 발송이 됐고요. 이 AIP 콘 프로그램에서는 각종 기업들이 나와서 실제로 써봤더니 이런 면이 좋았어요를 얘기해요. 물론 CEO가 나와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써본 고객들이 얘기하는 게 믿을만 하잖아요. 많은 고객들이 AIP 도입의 효과를 설명하는데 이 재밌는 점은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이나 첨단 기업, IT 기업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AIP 콘을 보시면 철도 차량 제조, 자동차 부품 이런 전통 사업의 기업들이 나와서 우리가 비용 절감 이만큼 했어요. 생산 효율성, 운영 효율성이 이렇게 됐어요. 데이터 문제 해결 속도가 향상됐어요. 이런 부분을 막 얘기하고요. 병원도 나와서 분석 속도 향상 이런 거 이런 거 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그러니까 저희 전 산업에 걸쳐서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이 회사의 매출 성장은 30%도 대단합니다. 30%씩 10년 성장하면 14배로 성장하니까요. 30%도 엄청 대단한 성장률인데 저는 이것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 체험 중이거든요. 지금 체험 중인 고객들이 쓰는 고객으로 돈을 내고 쓰는 고객으로 전환될 단계가 내년부터 계속 시작될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보다 가속화된다고 보는 거. 지금은 많은 미국의 분석가들도 지금 시작 단계, 이니셜 단계다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단계에서 이제 픽업하기 시작했으니까 이것을 체험하고 매출로 이어지고 더 큰 매출로 이어지는 이 과정이 이어지면서 성장률이 더 높아질 거예요. 성장률이 높아지는 건 주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저희가 항상 자주 얘기하는 이제 LML 모델, 대량 언어 모델이잖아요. 수혜가 이 회사가 크다. 그리고 그 대량 언어 모델을 또 이 회사가 보완해주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성장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 회사를 보다 보면은 온톨로지란 말이 자꾸 나와요. 온톨로지 말이 어렵습니다. 철학적인 얘기라고 해요. 사실 이 회사 알렉스 카프 CEO가 철학자잖아요. 그래서 철학을 도입해서 이 철학으로 이제 AI를 이제 적용시키는 정말 신기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온톨로지 그냥 저희가 편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한다.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해요. 기업에 가보면 데이터가 막 여기저기 막 저장돼 있을 거잖아요. 이 여기저기 저장된 데이터를 선별하고 저장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카테고리화하고 통합해서 이제 결론까지 가는 이런 단계를 맞춤형 온톨로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희가 챗GPT로 이제 얘기되는 이런 그냥 LML 모델은 그러니까 범용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막 쓸 수 있잖아요. 무료도 쓸 수도 있고 막 써서 쳐보면은 나오는데 이 회사 내에 맞춤형 온톨로지 난리지를
이 회사는 얘기하고요. 이 회사의 단계로 가면 저희가 보통 일반적인 챗GPT가 2단계라면 저희는 3단계, 4단계까지를 회사는 타겟합니다. 이 마치 자율주행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율주행 단계 테슬라가 뭐 3단계로 4단계로 가고 이런 단계가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스스로 이제 AI가 회사 일을 하게 되는 게 4단계라면 저희는 일단 한 3단계 정도를 타겟하는 것 같습니다. 이 3단계 타겟하는 것이 이 트라이벌 날리지란 말을 써요. 트라이벌 약간 부족이잖아요. 그 저희 뭐 원시 시대부터 부족은 그 부족만의 난리지가 있어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기 위한 지식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기업이 오래되면 그 회사만의 기식이 있는데 이것을 AI가 학습하고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맞춤형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추구하는 부분인데 이 회사는 사실 인공지능을 통한 이런 솔루션을 옛날부터 했잖아요. 국방에도 적용해서 했고 그랬는데 이런 챗GPT나 엔트로픽 같은 LLM이 발달하면서 이 회사의 기술을 더 한층 발전시켜 준 거죠. 그리고 이 회사의 CTO는 언어 인공지능이 지난 20년간 온톨로지를 기다려온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AI를 통해서 더 빨리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부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원래 이 회사 기업의 일을 해결하는 방식이 먼저 채용부터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영업 직원을 파견했어요. 직원을 파견해서 5, 6개월간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 다음에 채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5, 6개월이 걸린 건데 이 AIP에서 AIP 솔루션을 이용하면 AI가 이것을 구축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또 AI로 이 모델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 2일 걸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5, 6개월 걸리던 게. 그렇다면 채택 속도가 엄청 빨라질 거잖아요. 그리고 채택하는 데 필요한 이런 영업 지원적인 비용이 감소할 거잖아요. 그럼 이 회사는 성장률도 빨라지고 비용도 줄어들어서 성장률과 이익률이 동시에 올라가는 이 좋은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말씀드린 국방 AI의 재가속화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제가 맨 처음에 24년에 다시 이 회사를 막 보기 시작했을 때는 민간 부분 확대를 크게 봤어요. 저희가 TAM이란 말 쓰잖아요. Total Addressable Market. 결국 잘 됐을 때 이만큼 시장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건데 민간이 아무래도 정부보다 크죠. 그러니까 민간이라는 건 당연히 뭐 수없이 있는 주체가 있는 거 정부는 정부인데 그런데 만약에 이 미국의 국방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AI로 전환될 수 있다면 정부도 다시 크게 커집니다.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조국 국방 예산. 저희가 보면은 우리나라도 1000조가 넘는다 했는데 어느새 더 커져서 지금 1200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예산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트럼프가 되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의 수장이 되면서예요. 머스크의 테슬라 영상에 저희가 DOG라는 정부 효율부를 소개해드렸는데 이가 바로 그 효율이잖아요. 이 정부의 효율. 트럼프 시대에 재정 적자가 더 심해질 텐데 이걸 해결할 방법으로 우리가 뭔가 쓸 것을 안 쓰는 게 아니라 효율성을 높여서 재정을 절감하자 이런 거예요. 무려 2조 달러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큰 부분이 국방 예산이잖아요. 국방 예산 1100조 이상에서 이것을 절감하면 거기서 수백조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팔란티어 CTO가 국방부를 조준해서 한 얘기를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사이트에 실제로 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 뭐 제목만 보셔도 알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국방 기술이 원래는 민간이랑 같이 발전했다. 냉전 시대에는 뭐 국방으로 이끌기도 했고 빠르게 발전하는 좋은 영역이었는데 왜 냉전 이후에 이렇게 됐냐? 이 사람은 절박함의 문제로 얘기해요. 냉전 시대는 뭐 우리가 이기고 지는 뭐 죽고 사는 문제였는데 사실 우리 미국이 1등으로 아무래도 절박함의 문제보다는 이제 그 민간이 더 절박해졌다는 거죠. 민간은 지금 투자 못 받으면 이제 죽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민간의 벤처기업 같은 절박함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방이 오히려 민간 대비 효율성에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페이스X 같은 사례를 소개해요. 스페이스X가 민간이 그러니까 정부가 이뤄내지 못한 엄청난 비용 절감을 민간에서 이뤄낸 사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민간의 AI 기술로 정부의 비효율을 해결하고 국방 예산을 줄이면서도 오히려 미국이 상대해야 되는 미국의 다른 국가들을 대비 이 1등의 격차를 더 월등히 벌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트럼프가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요. 150억 달러의 국방부 사상 최대 AI 계약을 할 거라는 발표가 났어요. 물론 아직 팔란티어가 이걸 수주한 건 아니지만 뭐 이 내용을 보시면 팔란티어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국방부의 자체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어드바나, 이 어드바나를 고도화하는 건데요. 원래는 뭐 부즈 알렌 해밀턴이라는 유명한 국방부 쪽의 컨설팅 회사랑 같이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보다 훨씬 큰 예산입니다. 이게 소개가 됐고요. 여기서 팔란티어가 이런 걸 수주한다. 그렇다면 또 엄청난 큰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국방 쪽에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저희 안듀릴이라는 회사랑 팔란티어가 협력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듀릴은 무기입니다. 안듀릴은 AI 무기. 그다음에 팔란티어는 AI 소프트웨어. 이 두 회사의 시너지가 되는 거죠. 이 안듀릴이 어떤 회사냐? 저희가 유명한 오큘러스를 매각하신 분이 하는 회사예요. 오큘러스 VR 헤드셋을 만든 회사.
기존 방산업체랑 시작이 다르죠. 약간 벤처 기업으로 시작했는데 이분도 트럼프의 기부자였고요. 약간 실리콘밸리에선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대요. 그런데 국방산업으로 전환했고 이제 국방산업 똑같아요. 비효율성과 잘못된 인센티브를 비판하면서 지금 머스크의 DOG의 행보가 같죠. 팔란티어가 무기를 만들진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무인 무기, 드론 이런 무기를 만듭니다. 그럼 이 회사가 이제 안드릴이 실제 팔란티어의 AI 기반으로 한 드론과 자유무기를 개발하는 이런 협력으로 간다. 이것도 멋진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팔란티어가 왜 좋을 것인가 이런 거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데 이거 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예. 일단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내년 EPS 지금 추정치 0.47로 보면은 지금 주가 76불, 78불에서 내년 PER이 162배 정도 납니다. PER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 매출액 대비를 보는데 매출액 내년 35억 달러 정도로 봐도 매출액 대비도 49배입니다. PSR 49배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재밌는 부분이 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30%도 안 돼요. 0.38에서 0.47로 늘어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도입이 시작됐고 민간 부분의 성장이 가속화됐는데 그리고 AI, 국방 AI는 사실 트럼프 이후에 시작되는 건데 내년과 내후년의 성장률이 지금보다 떨어진다? 이거 약간 좀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 제도권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제가 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이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웨드부시만 좀 좋게 보고요. BOA가 좀 좋게 보고 나머지 회사들은 이 목표가가 프라이스 타겟하고 매우 목표가 자체가 지금 주가랑 현저하게 낮아요. 그리고 뭐 셀이나 언더퍼폼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옛날 테슬라가 처음 막 태동할 때 봤던 그림 같아요. 그래서 왜 못 따라가나 봤더니 이들은 성장률 목표를 크게 높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아요. 증권사들에서는 사실 초기 단계에 막 상상력으로 막 높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 이 구도를 보니까 매출액 성장률이 50%, 60%로 갈 것 같아도 이렇게 높은 수치를 막 이렇게 키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매출 성장 수준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높은 밸류에서 밸류가 안 나오죠.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왜 이 회사의 밸류를 높게 줄 것인가? 사실 30% 성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 주가를 지금 투자하는 분들은 이 성장률이 50%, 60%로 가속화되는 게 아닐까 이걸 보는다고 생각해요. 30%씩 5년 성장하면 제가 세면 3.7배 정도 성장합니다. 매출액이요. 60%씩 5년 성장하면 근데 10.5배나 성장해요. 그런데 이렇게 매출이 크게 올라가면 소프트웨어 기업 특성상 마진율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매출이 10배로 성장한다? 그럼 뭐 이익은 20배, 30배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AI, 국방 AI가 둘 다 같이 성장하면 이 회사의 성장률은 지금처럼 보는 게 맞지 않다. 근데 증권사나 제도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숫자적인 게 보여진 다음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개인 투자가 분들은 사실 이거를 오히려 제도적인 부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익률 제고로 성장이 가속화되고 이제 이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이 주가가 더 올라가고 이제 세 자릿수의 PER을 유지할 수 있다면 국방 AI와 민간 채택 가속화로 주가 상승은 가능한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팔란티어는 올해 360%나 급등한 많이 오른 기업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너무 많이 올라서 투자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하지만 올해를 제외한 지난 2년간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21년 고점 대비로는 2배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고객들이 체험을 시작했고 이제 고객수 증가, 민간 AI 매출 증가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민간 AI의 이런 총 매출의 타겟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아직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성장을 시가총액에 반영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는 이제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트럼프 정부 머스크로 가면서 이제 150억 달러 AI 계획이 나오고 이 정부의 이제 무기 지출이 이제 AI 무기로 가는 이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국방 예산 1,144조 이렇게 엄청난 미국을 감안하면 이제 정부도 민간만큼 성장이 가능한 그런 단계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회사는 저희가 소개드린 뭐 엠러빈이나 이런 뭐 서비스나우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처럼 이 숫자로 어느 정도 나오는 회사라는 거죠. 방향성만 있고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매출이 없는 이런 회사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회사들보다는 숫자로 설명이 되는 숫자 성장으로 설명이 되는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위험은 역시 뭐 소프트웨어 AI나 나스닥 전체적인 하락이 있을 경우에 회사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다른 회사보다 클 수 있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방향성 자체는 지금 봐서는 여러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 무슨 큰 위험이 있거나 뭐 시장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또 계속 주시하다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개 정도의 지금 12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팔란티어가 많이 올랐지만 여기서도 성장 포텐셜이 굉장히
더 가속화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12월 포트폴리오에 한 개 종목을 추가해서 저 팔란티어도 저희의 12월 포트폴리오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에 대해서 궁금한 점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제가 답변 드리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